自分のためより HKT のために戦いたいと話していた宮脇さくら。多くの後輩たちに未来へとつながる道しるべを示しました。第1位圧勝です。 SKE48 ティーム S 松井樹里奈。僕がプロポーズをして OK を今回は OK をすんなりいただけたので、はい、そうですね。婚約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形ですかね。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마비르입니다.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의견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신 게 마츠이 주리나 아이돌 1대기에서 결혼까지였습니다. 오늘은 AKB48 출신 마츠이 주리나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997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마츠이 주리나. 어린 시절 그녀의 가정은 행복한 편은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고 대신 어머니가 쓰리잡을 뛰어가며 주리나를 키워냈습니다. 필사적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음에도 돈이 없어서 오코노미야끼를 집에서 만들 때는 세일하는 양배추만이 재료로 들어갔고 옷은 모두 사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화분을 살 돈이 없어서 야채를 페트병에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리나의 꿈은 아이돌. 그 당시 한창 잘 나가던 AKB48의 코지마 하루나가 나온 드라마를 본 뒤로는 아이돌이 되고 싶단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런 주리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가까스로 댄스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친구들이 모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 주리나는 맨밥에 오니기리로 대신 배를 채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때 마츠이 주리나의 인생을 바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키모토 야스시가 기획한 AKB48는 도쿄 아키하바라를 중심으로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주리나에게 도쿄 상경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그때 주리나가 살고 있던 아이치현을 거점으로 아키모토 야스시가 새로운 아이돌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키모토 프로듀서는 AKB48가 성공하자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니이가타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나고야 사카이 극장을 중심으로 한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오디션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08년 마츠이 주리나는 오디션에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되는데 총 2670명이 참가한 이 오디션에서 마츠이 주리나는 한 사람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아키모토 야스시. 주리나를 처음 본 아키모토는 주리나를 10년에 한 번 나올 인재라고 평했을 정도였는데 그의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상 오디션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마츠이 주리나는 새롭게 탄생한 SKE48의 1기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주리나는 에이스로 부상하며 신인임에도 엄청난 푸시를 받게 됐는데요. 아키모토는 그녀가 꽤나 인상적이었는지 AKB의 새로운 싱글에 그녀를 선발로 넣어버립니다. 이미 새 싱글 자켓 사진도 찍었고 준비가 거의 끝난 시점이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주리나가 나온 사진을 다시 찍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AKB의 전성기를 알린 559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주리나의 나이는 11살로 선발 선출 멤버로는 최연소 나이였습니다. 동시에 AKB 싱글에 각 자매 그룹의 멤버들이 참가하기 시작한 게 주리나가 시초였는데요. 마치 어린 시절 고난을 보상받듯 마츠이 주리나는 그 다음 연도엔 SKE48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AKB48의 센터 마에다 아츠코와 함께 12번째 싱글 눈물 서프라이즈의 더블 센터 포지션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 AKB의 전성기가 도래하면서 여기에 올라타 그녀 역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16번째 싱글 포니테일과 슈슈, 17번째 싱글 헤비 로테이션, 18번째 싱글 비기너에 모두 마츠이 주리나는 선발 등장했고 이 곡들은 일본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를 보통 AKB48의 전성기로 말하는데
이 시절 마츠이 주리나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그룹 멤버들을 제치고 핵심 멤버로 함께하며 아이돌이란 꿈을 이뤘지만 심적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인터뷰를 보면 그녀는 SKE48의 1기생 센터를 맡으며 팀을 이끌어가는 입장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약한 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와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고 AKB가 활동하는 도쿄와 SKE의 거점인 나고야를 매번 오가며 체력적으로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가 버스로 4-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거든요. 사실 10대 중반의 나이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무튼 성숙한 비주얼에 숨겨져 있었지만 아직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마츠이 주리나는 연예계란 정글에서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아키모토 야스시는 AKB48를 비롯해 각 지역마다 만들어놓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들을 위해 신박한 선거를 기획했습니다. 매년 모든 아이돌들을 모아놓고 총 선거를 실시해 선발 멤버로 선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선거를 하기 위해 팬들은 CD를 구매해야만 했는데 이는 매출로 직결됐고 아무튼 이 선거는 매년 누가 1위를 하는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는데 2013년에 마츠이 주리나는 6위로 깜짝 등장했고 2014년 4위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8년 선발 총선거는 나고야에서 개최되면서 SKE48 1기생 출신인 마츠이 주리나에게 더욱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본인 역시 이를 의식했는지 개표 이벤트를 앞두고 열린 오프닝 콘서트에서 종종 눈물을 보이며 부담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를 기록하며 1위에 등극, AKB의 센터 자리를 차지하며 오랜 꿈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自分のためより HKT のために戦いたいと話していた宮脇さくら。多くの後輩たちに未来へとつながる道しるべを示しました。第1位圧勝です。 SKE48 ティーム S 松井樹里奈。 하지만 1위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발표 직후부터 인터넷에선 마츠이 주리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습니다. SKE48 출신 마츠이 주리나와 HKT48 미야와키 사쿠라는 끊임없는 라이벌 구도에 놓였었는데 개표 이벤트에서 미야와키 사쿠라가 3위에 호명된 순간 주리나가 같은 SKE 출신인 스다 아키라와 포옹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트위터에선 지멋대로란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날 총선거 종료 후 미야와키 사쿠라는 선발 멤버 사진 촬영에 불참합니다. 이 때문에 주리나와 사쿠라의 관계에 주목이 되었는데 한 기자가 묻자 주리나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얘기할게요 라며 속내를 터놓습니다. 총선거 콘서트 때 주리나와 자신은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사쿠라는 그렇지 못해 그 순간 사쿠라에게 좀 더 제대로 춤을 춰라, 안 그러면 AKB는 끝나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사쿠라가 나오지 않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리나는 진정한 라이벌이 되기 위해 내년에도 사쿠라가 총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 미야와키 사쿠라는 선거에 입후보하는 게 마지막인 것으로 사전에 얘기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 나오라고 한 게 정말 AKB48를 위한 건지 아니면 기싸움인지 의문이 남은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주리나에게 곱지 못한 시선이 쏠렸고 1위가 된 마츠이 주리나는 그 다음날 AKB 악수회 회장에서 취재에 응했지만 악수회 자체는 컨디션 불량을 이유로 도중에 퇴장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악수회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SKE의 극장에서의 마츠이 탄생제도 취소시켰는데요. 근데 사실 마츠이 주리나가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미 2017년부터 AKB의 인기는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마에다 아츠코로 시작되어 사시하라 리노로 이어진 AKB 센터의 자리는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펼치지 못하고 있었고 AKB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이 필요했는데 여러모로 난국인 상황에서 주리나는 한국 프로듀스 48에 출연하며 AKB의 세계화를 통한 되살리기를 몸소 보여줍니다. 이 방송엔 마츠이 말고도 미야와키 사쿠라도 출연했는데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경쟁을 하며 둘은 찜찜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게 됩니다. 진정한 라이벌을 위해 총선거에 내년에도 참가하라고 얘기했던 주리나에겐 영 불편한 자리일 수 있었는데 10년차 아이돌 경력자답게 자신감 있게 등장하며 일본 멤버들로부터 전원 기립을 받았습니다.
첫 방송어 우리나라 네이버에도 마츠이주리나 나이가 검색어에 오르며 관심을 끌었는데 놀랍게도 5회차 첫 소니 발표식을 진행하기 직전 마츠이주리나는 일본에서의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프로듀스 48에서 사퇴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죠. 그녀가 없던 자리에서 발표된 그녀의 순위는 13위. 이후 라이벌이었던 미야와키 사쿠라는 2위를 차지하며 아이즈원 데뷔 멤버로 선발되었고 그 뒤엔 아시다시피 르세라핌의 멤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츠이주리나는 모든 논란을 뒤로한 채 휴양에 들어갔고 다시 돌아와 2020년엔 그룹을 졸업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2023년엔 계약 만료로 소속사를 나가게 되는데 배우로 전향했지만 졸업 후엔 이렇다 할 뉴스가 없었는데 2026년 1월 1일 보이즈앤맨, 줄여서 보이맨의 멤버인 스즈모토 타츠노리와의 결혼 소식을 알립니다. 보이맨 역시 나고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그룹이죠.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나고야역 인근에서 홍보 중이던 둘은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됐고 수년이 지난 후 지인을 통해 재회하게 됩니다. 2022년 스즈모토가 제안한 캠핑 데이트를 계기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지며 교제를 시작했고 마츠이주리나가 컨디션 난조를 겪던 시기에 힘이 되어주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둘은 직접 이렇게 방송과 기자회견에 나와 교제 스토리를 알렸죠. 僕がプロポーズをして OK を今回は OK をすんなりいただけたので、はい、はい、そうです婚約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形ですかね。プロポーズの言葉はどんな言葉だったんでしょうか。プロポーズの言葉は結婚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 너무나 빠른 나이에 시작한 그녀의 아이돌 생활을 단순한 몇몇의 사건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양면이 있는 듯한 마츠이주리나. 은퇴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